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든입니다. 다들 산뜻한 봄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환절기도 그냥 지나가질 못하고 이제 또 편도선염에 걸려서 이번엔 아예 병원 신세까지 져버려서 한 2주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편도선염이 좀 자주 걸리긴 하는데 이번에는 막 좀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도를 좀 떼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예전에 언박싱 할 때 소개해드렸던 이 크리피라는 책을 가지고 가서 읽고 또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까지 함께 감상을 했는데요. 이 소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재미나게 읽었어서 이렇게 리뷰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화창한 요즘 봄날씨에 읽기에는 좀 너무 칙칙하고 어두운 소설 같긴 하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소설을 읽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막 진짜로 막 밥 한 숟갈을 넘기질 못해가지고 그 밥 한 숟갈 10번 나눠서 먹고 막 며칠 동안 굶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고니까 제가 맨날 말씀만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도 제가 영양제도 진짜 많이 챙겨 먹고 해서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막 느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절기가 다가오면은 진짜 저는 쥐약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제 근황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책 리뷰로 들어가 보면 이 크리피라는 소설은 마에카와 유타카라는 작가의 소설인데요. 영화 제목에는 이렇게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부제도 같이 붙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항상 제가 일본 그런 소설의 표지를 보면은 무슨 수상작 이런 타이틀이 항상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에도 이렇게 15회 일본 미스터리 문학대상 신인상 수상작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신인 작가가 쓴 작품이 이렇게 상도 받고 그리고 바로 영화화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일단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은 한 남자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주인공이 50대 대학 교수이고요. TV에도 자주 출연하는 그런 범죄 심리학 전문가이자 교수입니다. 이 교수의 집이 되게 조금 기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웃집이랑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폐쇄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집이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이 예전부터 많이 노령화 이렇게 고령화 되어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90대 어머니와 70대 딸로 구성된 이런 모녀가 일단 한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집은 언뜻 보면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핵가족 집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평범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집이 이제 또 옆에 있는 집입니다. 그 핵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몸져놓은 어머니랑 그리고 되게 평범해 보이는 그냥 오빠와 여동생으로 구성이 된 남매 그리고 출근 시간이 좀 많이 불규칙해 보이는 아버지 이렇게 구성이 된 핵가족인데요. 되게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족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매의 오빠가 전혀 아예 눈에 보이질 않고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의 아내가 밤마다 그 집 쪽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매 중에 여동생, 그러니까 딸이 학교 가는 길을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굉장히 기이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시선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랑 주인공의 아내가 약간 이게 아동학대가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해가지고 이 옆에 사는 다른 이웃인 그 모녀한테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이웃한테 물어봐도 이 가족한테서 이상한 점은 또 딱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던 어느 날에 범죄 심리학자인 이 주인공에게 아주 오래된 하지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던 동창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 동창은 강력계 형사가 되어 있는데요. 6년 전에 미해결로 남았던 일가족 실종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실종된 일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딸의 증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 증언을 신뢰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증언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미해결 사건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들을수록 굉장히 이상한 거 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을 말하면서
아무래도 이 동창생이 와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증언이나 또 사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인공의 집 주변 환경들이랑 그리고 그 이웃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 6년 전 사건의 그 내용에 있는 그 상황이랑 주인공의 집 주변 환경이랑 소름 끼치도록 많이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창생이 말하기를 이런 환경이라면 옆집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긴 후에 그 동창생도 그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곧바로 행방불명이 되고 말고요. 그리고 그 나이든 모녀가 살던 집에도 갑작스럽게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화재가 일어났던 다음 날에 주인공의 아내가 주인공한테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옆집 아동학대로 걱정했었던 그 이웃집 딸을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약간 그 딸한테서 아동학대에 대한 증언을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자연스럽게 뭐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떻냐, 동아리는 어딜 들어갔냐, 뭐 평소 관심사는 어떻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넌지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그 딸이 약간 초조하고 또 망설이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딸의 대사가 굉장히 어, 큰 사건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 크리피가 범죄 심리학자이자 교수인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6년 전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랑 그리고 현재 주인공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함께 조사를 하면서 실마리를 많이 풀어나가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연관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파헤쳐나가면서 많은 반전들 그리고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빠른 페이스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한순간도 이제 뭐 지루할 틈도 주지 않았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점이 매력인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추리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직접 찾아서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소설도 저는 공포소설인 줄 알고 구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는 추리소설이더라고요. 근데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꽤 만족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범죄 심리학자 교수인지라서 되게 재미난 그런 범죄 심리학에 대한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어났었던 유명한 범죄 사건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해서 읽으면서 좀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현대 사회의 그런 이웃들과의 교류나 소통이 이런 거의 사라진 모습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중간중간 반전에 대한 빌드업도 되게 괜찮은 편이었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이런 추적들을 보다 보면은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런 캐릭터도 굉장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되게 흥미를 가지게 하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난 이런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를 했다는 그 감독이 절규, 회로, 큐어의 감독이었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론가들 평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재밌는 게 어떻게 스크린으로 표현이 되었을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저는 영화를 먼저 봤다면 절대 이 소설을 찾아서 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영화는 책에 비하면 좀 약간 형편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뭐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들 그리고 막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나 소재 정도는 따라가는 편인데 그 외로 넘어가면 이제 그냥 거의 새로운 얘기나 다름없다 싶을 정도로 아예 다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중요 캐릭터들의 기묘한 그런 모습들은 좀 연기로 많이 잘 표현이 된 장면이 몇 장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뭐 기억에 남거나 또 언급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책이랑 영화는 이제 미디어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다른 작품인 수준이어서 그리고 이 원작 소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매력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스토리텔링이었어서 저는 혹시나 영화로 먼저 접하실 생각인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영화는 좀 많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소설은 재미나게 읽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게 영화가 2016년에 나왔는데 이 크리피의 속편인 크리피 스크리치라는 소설도 2016년에 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원작 그 소설에 대한 영화를 이제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속편이 출간된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이게 이제 국내에도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이게 2편에서는 이 주인공 대학 교수가 다니는 그 주인공 대학의 여자 화장실의 배경을 펼쳐지는 연쇄살인을 다뤘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더 크리피한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또 계속해서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편도성염도 그렇지만 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꼭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불상사가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저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또 이제 새로운 영상에서 조만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